어리석은 왕과 신하들은 이른 아침부터 잘 차린 조반을 먹는 나라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루 이식을 먹는 나라여. 너희는 건강과 복을 받을 것이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무병장생 건강법. 저자 백이성이 쓰고 법무사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은 199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저자 백이성 선생님에 대해서 인터넷 서점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소년 시절에 이름난 병원과 의사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려 학업을 그만두다시피 한 뒤로 동서양의 온갖 의학책을 읽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길을 닦아서 기어코 병을 물리쳤다. 저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수십 년이 넘었음에도 다루는 내용만큼은 예리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과 비타민C의 효능을 수십 년 전에 논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들의 저자는 대부분 의사들인데요. 저는 의사는 아니더라도 강호의 무자격 고수들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책 내용이 매우 실전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직접 깨달은 지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소식의 염려 효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고 있다. 인간이 일반적 수명의 한계를 넘어 장수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 때문이며 이 물질이 신체 조건의 점진적인 악화와 노화의 원인이 된다. 적게 먹어 활성산소의 생성을 줄임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아이다호 대학의 도너 홈스 연구원은 쥐를 단식시키는 실험에서 쥐의 수명이 40% 늘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을 감안하면 인간 수명을 최장 1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1935년 맥케이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 발표를 하고 있다. 즉 쥐를 저영양으로 길렀더니 보통 600일의 수명밖에 못 사는 쥐가 1150일 동안이나 살았다고 한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쥐를 100마리씩 A, B 두 군으로 나누었다. 4개월 동안 A군은 실컷 먹고 싶은 대로 놓아두고 B군은 A군의 식량에서 15%를 뺀 85%만 제공했다. 두 실험군의 쥐에게 똑같이 유방암 발암물질을 투여했더니 A군은 100마리 중에서 65마리가 암에 걸린 반면에 B군의 쥐는 100마리 중에서 단 5마리만이 암에 걸렸다. 이와 더불어 과식이 육류를 섭취하는 것보다도 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60년 미국의 병리학자 벨그 박사는 61회에 걸친 쥐를 사용한 실험에서 포식을 시킨 쥐들에 비하여 그 양의 46%를 감량해서 먹인 쥐의 무리가 더 장생할 뿐 아니라 병에 걸리는 일도 아주 적었다고 한다. 1995년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조앤 맨슨 박사는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76년 이후 약 11만 명의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 중 3분의 1이 과체중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항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식을 하면 장수할 수 있다. 소식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소식하면 자기 면역 질환을 치료한다. 식량의 8알을 먹으면 수명 연장 효과는 확실하다. 소식을 하면 혈압도 내려간다. 소식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한다. 니시의학이라는 독특한 의학적 체계를 세운 니시 교수의 유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니시 교수에게 건강법의 진술한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대들은 오랫동안 나와 가까이 있었으나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대인은 폭식하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먹지 않는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건강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건강의 진수이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은 벤자민 프랭클린. 그의 불굴의 저력은 무엇이었던가? 그가 만든 13개 덕목의 첫째가 절제였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첫째 덕목에 세부 설명이 덧붙여 있다. 다름 아닌 절제, 배부르게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이것이 가난한 프랭클린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소식은 무병장생의 길이며 과식은 만병의 원인이다. 그런데 이 소식의 방법이 바로 이식주의라는 것을 모두에게 강조해 두고 싶다. 이식 생활이 아침이 아닌 점심과 저녁의 이식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경세라는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어리석은 왕과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잘 차린 조반을 먹는 나라여.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려고 이식을 먹는 나라여.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조식 무용론을 주창하는 이유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영양상의 문제이고, 둘째는 생리상의 문제이며, 셋째는 경제상의 문제이다. 첫째의 영양상의 문제는 질병을 야기하는 최대의 원인이 과식에 있다는 것이다. 이 과식을 막는 방법으로 식사의 양을 줄이는 것과 식사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식사에서 아침을 빼고 2번으로 횟수를 줄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식사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의 생리상의 문제를 검토해보자. 오전 중에는 생리적으로 배설기관이 일하는 시간이므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웨버 박사는 말한다. 정오 전에는 식사를 하지 말 것. 적어도 하루에 2식이나 1식으로 만족해야 한다. 태양이 중천에 뜰 때까지의 시간은 생체로부터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 적합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는 생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식을 폐지한 오전 중은 질병을 고치는 에너지가 나타나는 때이다. 따라서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기 단식요법으로서 이것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낫는다. 식사가 맛있게 된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이 맛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녁이 맛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아침 공복으로 인하여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녁도 맛이 있게 되는 것이다. 위장병, 특히 만성위장병이 낫고 변통도 좋아진다. 조식을 거르는 것은 위장 등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혈액이나 임파액이 강화되어 비상한 치유력을 발휘한다. 이 치유력이 약화된 곳을 강화하기 때문에 자연치유의 힘이 비상한 효과를 나타낸다. 지금처럼 약이 많지 않았던 옛날에는 물론 약품 공해가 심한 현대에도
승려나 성직자나 신도들 중에는 단식으로 건강 생활을 훌륭히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아침 공복만으로 인체의 60여 개의 질병이 호전된다. 아침 공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일상 건강의 보전과 식욕 증진의 효과가 있다. 젊어지고 활력이 왕성해져서 불로장생 무병식재가 된다.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 두뇌가 명쾌해지고 정신이 명랑하게 된다. 사물을 관찰을 잘하여 결단력이 생긴다. 비만증이 낫고 혈압이 내린다. 혈액이 정화되므로 피부가 깨끗해지고 신경통 류머티즘이 낫는다. 위장병이 낫고 심장, 방광, 신장 등의 고장이 감소된다. 눈이 좋아지고 귀가 밝아지며 코가 뚫리고 인후의 염증이 걷히며 목소리가 좋아진다. 소화 흡수의 효율이 증가하므로 종래 식량의 3분의 2로 족하다. 처음은 변통이 불규칙하나 익숙해지면 전보다 좋아진다. 발안이 적어지므로 비타민C의 파괴가 적어진다. 비타민C의 파괴가 적어지므로 괴혈병에 걸리지 않고 치아가 나빠지지 않는다. 우리의 건강생활의 규범은 첫째, 조반을 들지 않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자연의학 건강원리의 실천에서 조식을 폐지하는 것은 건강생활에 들어가는 정문으로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생채식요법. 전혀 익히지 않은 생야채나 생현미 가루를 먹는 것을 생채식요법이라고 한다. 체질 개선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젊어지고 싶은 사람은 생채식을 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생야채만으로도 좋지만 곡식이 먹고 싶은 사람은 생현미 가루를 먹는다. 치병의 목적으로 실시할 때는 5종류 이상의 생야채를 선정하여 먹는다. 야채에는 각각 특성이 있으므로 5종류를 섞어 먹으면 각종 야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서로 보완되어 생채식의 목적에 합치하게 된다. 2종류나 3종류로는 병약한 몸의 각 야채의 특성이 너무 강하여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젊어지기 위해서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몸도 비교적 건강하므로 3종류로도 상관없다. 위장이 생채식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보통 2, 3주, 병인이라면 1달 반까지는 즙을 내거나 짓이겨 범벅인 채로 먹도록 한다. 여기에 우유, 곶감, 감주 등을 조금 쳐서 먹으면 맛이 아주 좋게 된다.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생채식을 1달 반 정도 실행하면 체액이 중화되고 변통이 좋아져서 기생충이 부활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적어도 2,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의 실행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고우다 박사의 생채식 요법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영양학자는 반드시 칼로리를 내세우지만 날마다 생야채를 먹으면 세포가 일신되어 젊어지고 회춘하며 피부도 고와진다. 이 생채식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선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대지의 영양을 충분히 이용한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단백질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알칼리 식품이 섭취되므로 고혈압을 막는다. 변비나 설사가 낫는다. 촉매작용이 강한 효소를 섭취할 수 있다. 장의 활동을 고무한다. 세포가 새롭게 된다. 비타민C, 경희의 만능약. 우리는 항상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비타민C의 소요량이 다른 비타민. 예를 들면 비타민 A나 비타민 B의 50배에서 70배나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비타민C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솔하게 소요량만 가지고 비타민C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다른 비타민유가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또 비타민C를 다량으로 섭취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섭취하게 된다. 비타민C라고 해도 약재가 아니라 감잎차와 같은 자연산에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유는 자연산의 경우 약효율이 85% 이상인데 비하여 합성제는 1.5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양리작용의 지속시간도 자연산은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데 비하여 합성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또 콜라겐의 생성에는 비타민C가 절대 불가결하다. 스톤 박사의 비타민C 건강법이 출판되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특히 스톤 박사는 거의 모든 병이 비타민C의 결핍으로 생기고 또 비타민C를 대량 투여하면 낫는다는 것을 상세한 문헌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의 경우 하루에 70mg에서 많아야 100mg을 섭취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스톤 박사는 하루 수천 mg에서 10,000mg 정도를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이렇게 많은 비타민C를 공급하는 것은 먹기도 거추장스러울 뿐 아니라 신장 결석을 만들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합성 비타민C보다는 천연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합성 비타민C는 천연 비타민C의 100분의 1밖에 효과가 없다는 실험 결과도 나와 있으므로 천연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생야채나 과일로 비타민C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비타민C가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감잎을 차로 먹는 것이 좋다.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한 푸른 감잎을 따서 우려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까지 무병장생 건강법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떠셨나요? 25년 전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는 내용입니다. 25년 전에 이미 간헐적 단식과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매일 감잎차를 우려서 먹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운동에 대한 부분도 조언해주고 있는데요. 붕어운동, 모관운동 등 다양한 동양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붕어운동, 모관운동을 검색하시면 어떤 운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관통하는 통로는 척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척추가 건강의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푹신푹신한 침대 대신에 평상 침대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평상은 평평한 나무로 만든 바닥을 말합니다. 저도 얇은 이불을 깔고 평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걷지도 못했으니 그 통증과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허리 건강에 대해 많이 연구했었는데요. 혹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평상 또는 딱딱한 매트리스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허리 건강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은데요. 목 건강을 위해서 저자는 경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침 또한 제가 매일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경침을 베고 주무실 수는 없더라도 목 스트레칭 용도로 활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저자의 건강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일과명 1.
항상 자세를 바르게 갖는다. 2. 매일 심호흡을 60회 이상 한다. 3. 생수를 충분히 마신다. 4. 음식은 한 입에 30회 이상 씹는다. 5.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6. 평상 침대와 경침을 사용한다. 7. 하루 이식주의를 실행한다. 8. 매일 감립차를 마신다. 9. 생야채는 3종류 이상, 환자는 5종류 이상을 하루 100g 정도 섭취한다. 10. 해초류를 하루에 11g 정도 섭취한다.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